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카눈은 10일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인데 전남에는 최대 30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해상 가두리 양식어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양식장 태풍 대비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태풍 예보에 주암댐이 초당 400톤의 수문 방류를 추진합니다.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의 침수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사이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카눈은 9일 새벽부터 10일 밤까지 한반도 전역에 머물며 상당한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태풍이 상륙하는 전남 동부권과 경남 통영 지역에는 최대 30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강도 강의 위력을 가지고 남해안을 향하고 있는 태풍 카눈. 카눈은 10일 새벽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카눈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시점에는 지금보다 세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에 닿아 있는 남해안 해수면 온도가 27에서 29도 사이를 기록해 태풍이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는 10일 오전 전남 전역에 최대 30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 반경이 가까운 전남 남해안과 전남 동부 내륙에는 최대 3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의 중심에 근접해 있는 전남 동부 지역과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더욱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대조기와 카눈의 북상 시기가 맞물리면서 폭풍 해일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 전남도는 최악의 재난 상황을 가정해 대책을 세운 상태입니다. 먼저 전남 지역 주요 항구에 선박 2만 7천여 척을 피항 조치시켰습여 산사태가 발생했던 광양과 곡성, 구례 등 지역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산사태 취약시설 2,300여 곳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저지대 침수 지역 피해에 대비해 배수 펌프장 300여 곳의 가동 상태를 점검했고 양수기 3천여 대를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민 대책으로는 임시 대피시설 1,700여 곳을 확인하고 지자체별 부단체장이 현장을 중점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처럼 한반도 전체를 느리게 관통하는 상황은 지난 1951년 이후 처음이라며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하여 북한으로 이동하는 진로를 택한 태풍은 국제 태풍기구에서 베스트 트랙을 도입한 1951년 이후 없었습니다. 그만큼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는 이례적입니다. 태풍 중심의 눈이 매우 크고 이동 속도가 다소 느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간이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조기와 맞물려 폭풍 해일까지 예보된 남해안 일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양식장 등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 발생 시 양식장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송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돔과 우럭 등을 키우는 여수의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어민들은 태풍 소식에 며칠 전부터 양식장 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두리를 밧줄로 단단히 묶고 바다에 내린 닷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버티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그물이 손상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일이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식장 관리선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을 무트로 옮겨야 합니다. 장마나 집중호우로 쓸려 내려온 부유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어류 유실을 막기 위해 가두리 위에 덧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강풍과 높은 파도, 집중호우로 인해 양식장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양식장에서는 태풍 접근 전부터 태풍 영향권에 벗어나 사육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사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사후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양식시설의 파손 여부를 점검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육상수조 양식장의 경우 깨끗한 해수로 교체하고 수존에 유입된 펄과 모래 등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해야 2차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류 양식장에서는 질병 발생이 의심되면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수산질병관리원 등에 문의하여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태풍 이후 연안 수온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양식어가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온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암댐의 수문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는 9일 저녁 7시부터 10일 오전까지 초당 400만 톤 이내의 수문 방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 북상 시기 강우량에 따라 수문 개방 시간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암댐은 호남에서 가장 큰 다목적 댐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여수산단 공업용수 공급처로 전체 저수 용량은 7억 70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여파로 해남군이 한여름밤 문화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남군은 6호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한여름밤 문화축제는 당초 10일부터 이틀 동안 해남 국민광장 일원에서 개최가 예정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전남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남은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올라선 뒤 지난 8일 2,444명을 기록하는 등 3주 만에 하루 평균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환기 등 일상생활 속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특별연합, 경제동맹, 행정통합, 부산, 울산, 경남이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협력체제인데요. 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은 이미 폐지됐죠. 총항역 경제동맹은 이제 막 출범했는데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고요. 또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반대 여론이 더 큰 상황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자는 목표는 확실한데 지자체 간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HCN 박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자체는 지난해 전국 최초의 특별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 법적 근거도 갖췄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장이 바뀌면서 동력을 잃었고 올해 초 결국 폐지됐습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초광역 경제동맹. 이달 공식 출범해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광역철도망, 도로망 구축 등의 협력 과제를 추진합니다. 선도기술이나 선도산업 쪽에 저희가 힘을 합쳐갖고 이 함께할 수 있는 과제들을 좀 발굴을 해서 관광이라든지 왕성품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협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 수도권이 아닌 그보다 더한 것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나 SOC 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설명을 했듯이 앞으로는 교육, 문화, 의료 쪽에도 이제 정말 한 자치단체인 것처럼. 하지만 경제동맹은 특별연합과 달리 협력체 수준의 기구로 추진력이 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부산과 경남은 하나의 지자체로 합치는 행정통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고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은 안다는 답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역 소멸,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공감대 형성은 아직 안 돼 있는 셈입니다. 어렵게 완성시켜 놓은 불경 특별연합규약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백지화시키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된 거죠.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강의 협력에 대한 의지가 그닥 높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때문에 우선 지역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구 유출의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서도 뭐 주거라든지 뭐 교육 정도는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죠. 지역 경제, 지역 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를 해야 된다. 시 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도 활발한 논의와 체감도 높은 공동 전략을 발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현 가능한 아젠다들을 세팅을 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초강력 협력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어떤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좀 제대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당장에 필요하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되는 지자체 간 협력.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소모적 논쟁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HC 뉴스 박임혜입니다. 목포시가 6호 태풍 카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9일 동명동 무량장과 북항 수협 위판장을 찾아 어선 대피 상황과 결박 상태를 살펴보고 침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북항 배수 펌프장의 가동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태풍으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잼버리 스위스 대원을 태운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소방서는 9일 낮 12시 46분 서면 운평리 인근 도로에서 잼버리 대원 36명이 탄 관광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잼버리 대원 4명과 운전기사 1명,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5명으로 파악됐으며 순천 성가롤로 병원과 한국병원으로 분산 이송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전남 구례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2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순천소방서는 실종자 수색 이틀 차인 9일 오전 9시 30분쯤 경찰 헬기를 동원해 실종자를 확인했으며 시신 수습을 마쳐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20대 A씨는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구례 토지면의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동료 3명과 함께 물에 빠졌고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수능 직전에 지역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전남형 수능 모의고사인 제2파이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 지역 교사로 구성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200여 명이 출제한 전남형 수능 모의고사를 수능 직전인 오는 11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남형 수능 모의고사는 지난해 고등학교 86곳에서 9,8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 미출제 등 입시 환경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남형 수능 모의고사가 얼마나 높은 적중률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관내 가금농장 21곳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합니다.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점검에서는 농장 울타리와 출입구 소독 설비, 농장 관계자 축산 차량 등록 여부, 방역시설 이상 유무 등이 확인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이와 함께 가금농가 전담 관제를 운영해 차단 방역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여수 남면 독정마을에 두릉여 미군 폭격 사건 73주년 희생자 추모비가 건립됐습니다. 9일 열린 제막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등이 참여해 추모사와 헌화 등을 진행했습니다. 여수시는 진상규명 입증 사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폭염 속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경로당에 긴급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해 경로당에서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오는 11일까지 경로당 한 곳당 30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합니다.